네, 안녕하세요. 국민스탁의 양귀비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벌써 4강입니다. 지난 방송 그리고 첫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송을 보실 때마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양귀비라는 사람은 참 주식을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의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방송이 재방송도 나가기도 하고 본방송도 나가기 때문에 재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또 대선이 끝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트렌드들을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난 트렌드들을 아직도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트렌드가 아니라 너무 지나간 과거의 흐름이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주 쉽게 주식을 접근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지난 3강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4강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4강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주식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3강에서도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주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4강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밑에 문구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요. 정말 트렌드만 알면은 주식 투자는 정말 성공 투자라는 거. 근데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주식이 이렇게 힘든데 뭐가 대체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너무 어렵게 투자라는 걸 하시고 저는 너무 쉽게 투자를 하고 근데 이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2017년도의 주도 섹터들 그리고 주도 테마주들은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이죠. 근데 4차 산업에서도 종류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안도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요. 사물 인터넷도 있고요. 로봇 관련주도 있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사니까 떨어져요, 전문가님. 근데 내가 안 사니까요, 막 날아가요. 그게 말이 다 됩니까? 응? 시장이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이렇게 막 노려보겠나요? 아니죠. 근데 저한테 항상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세요. 전문가님, 나는요 주식을 하니까요 내가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자꾸 빠질까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무리 좋은 테마고 아무리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라도 내가 바닥에 사지 않으면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서도 이제 다른 무료 방송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도 무료 방송 장중에서 무료 방송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항상 주가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3파동으로 올라가요. 한 파동 가고 두 파동 가고 마지막에 세 번째 파동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파동에서 자꾸 들어가니까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최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100%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두 번째 눌렸을 때 항상 들어가는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바닥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닥주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익률 있죠. 30%라든지 50%라든지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주식의 차트는 그리고 주식은 바닥에서 역사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물린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한다. 전문가는 나는 항상 물려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난 강의에서 미래컴퍼니를 이야기하다가 끝나긴 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매물대라는 보조지표를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매물대. 근데 매물대가 뭘까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정말 너무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매물대에 걸려 있으니까요. 매물대라는 거는 지지 역할과 저항 역할.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위에서 물량들이 쌓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량들이. 이렇게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그만큼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길게 뻗어 나갈 거예요.
그만큼 저항 역할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 근데 매물대가 약해요, 짧아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가야 되는 종목들은 물량을 그냥 뚫어줘요. 그냥 추가 올라가 주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계속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건 추가할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물대를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물려있는 구간들이 뭐 이런 구간들 올라가 있을 때, 근데 저는 항상 최바닥에서 매수를 해요. 그게 기간이 뭐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려서 수급을 받쳐주고 그리고 급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닥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요. 코스닥 시장 정말 좋아질 거고요. 코스피 시장도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시장은요. 다른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다른 글로벌 해외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에 굉장히 매력도를 느끼고 있어요. 왜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저평가. 우리 시장의 우리 시장의 지수 자체는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북핵의 리스크가 있었죠. 그쵸? 북핵 리스크 문제.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뭐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막 2% 넘게 빠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빠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게 빠졌어요. 그때 음봉이 너무 길게 뻗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급락을 시켜주면 그거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 그러면 그 기회를 많은 분들이 놓쳐요. 놓친다라는 거는 그 음봉에서 최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최저점 매수를 놓치고 또 다음날 반발 매수가 올라왔을 때 그때 추격을 하니까 물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계좌가 올라갈래야 갈 수가 없는 매매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매물대에서는 매수하지 마셔라. 근데 매물대 올라가고 나선 얘는 안정권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 돌파됐어요. 그럼 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매물대가 이 정도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거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매수 조건에서 절대 금지인 거예요. 근데 이 매물대 차트만 알고 계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추격을 할지 아니면 추격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시장에서 다 예시가 나와 있고 보기가 나와 있고 하는데 시청자분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추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이 종목을 안 사면 얘는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요. 근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시면요. 투자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은 추격 매수가 가능한 매물대가 있고 추격 주의를 해야 되는 매물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어때요? 매물대에서 계속 걸려 있어요. 이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매물대 차트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또 재료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정책주죠. 제가 진짜 정책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장중 방송을 하고 왔는데 진짜 정책주를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정책주예요. 근데 정책주가 안 가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문가님 그럼 정책주도 안 가고 인맥주도 안 가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얘네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책주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다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미 일찌감치 올리고 주가를 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그거는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재료가 노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매물대 활용하는 거. 근데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매물대 활용만 잘하시잖아요. 그냥 거저 돈 벌어요. 근데 시장이 단타하게 지금 뭐 좋은 시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금 시장은요. 바닥줄을 다 가요. 왜?
시장 좋아질 거니까.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는 바닥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가던 종목들도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요, 막 10%씩 날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트렌드들은 뭐 정책주뿐만 아니라 정책주는 저는 이제는 한물 갔다고 봐요. 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 그 전까지는 아직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정책주라 하더라도 4차 산업 관련주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에스테크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유화 정책주들. 그러면은 유화 정책주들을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면은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가 나와야겠죠. 내가 돈도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사람을 만나야죠. 근데 가진 게 있어야죠. 뭐 애는 뭐 나만 낳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정책주들을 공략을 하실 때 조금 더 크게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주인데 이거 유화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진짜 저출산이 문제가 있긴 해요. 정말 각 나라별로 봤을 때도 최저로 출산율이 정말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주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주가 그리고 유화 관련주들이 가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제로투세븐을 보유를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정책주를 공략을 하실 거면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도 더 들어가야 되고 뭐 다른 그 외의 종목도 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주들을 공략을 하셨을 때 이게 또 문제가 아니라 또 봄철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정말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봄철이기 때문에 또 인테리어도 또 갖고 와야 되죠. 그럼 인테리어 관련주들 또 결혼을 해야죠. 그러면은 또 꾸미기 좋아한다고. 그럼 꾸미기 좋아하니까 그런 관련주들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책주는 내가 기본적으로 얘네가 정책주라서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한번 받아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조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얘가 뭐 작게는 뭐 1개월, 2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고 내가 잡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 너무나 못 잡았기 때문에 얘네는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 당연히 올라간 만큼 빠져야지 다시 한번 순환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항상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거 있죠. 시청자분들 정말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요. 종목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 타이밍을 너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종목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대에서 걸려있죠, 지금. 이게 9,500원 구간이에요. 그러면 9,500원을 넘어서면은 충분히 그 이상까지 만원 전 고점이 만원을 넘었어요. 그러면은 만원대 이상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보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매물대 돌파됐으니까요. 얘가요, 참 신기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매물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길게 꼬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나 지금 올라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나 지금 여기 찍고 내려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보유해보세요. 내가 수익 줄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아이씨 윗꼬리 달았네. 빨리 손절해야지. 내가 이걸 못 팔아. 손절해야지. 근데 얘네 또 올라가요? 내가 더 들고 있을 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종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설정을 하시고 이런 매물대도 조금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옆에 홈센터 홀딩스 같은 아이의 종목들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자분들 지주회사들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종목들을 보실 때 지금 이 방송 자체는 굉장히 좀, 그 시간대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초보자분들은 지주회사를 공략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매물대 계속 걸려요. 정말 꼬치처럼
쿡쿡쿡쿡 찌르기만 해요. 쿡쿡쿡 찌르기만 해요. 근데 이전에 얘 쿡 찔렀죠? 이따가 가요. 나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사람의 심리가 딱 작용을 하죠. 내가 여기서 올라갔는데 전 고점 한번 노려볼 거야. 응? 노려볼 거야. 그래서 매도를 안 해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빠져요. 매물대를 깨졌네요. 매물대를 이제 지지가를 깼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매물대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쵸? 꼬리는 계속 만들어주기만 하고, 그럼 얘는 올라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매수가를 딱 잡으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 가격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이전 시즌에서 가격 이야기를 했을 때, 5,000원, 4,000원 가격대가 있으면 전 고점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눌림목 매수를 4,000원으로 눌림목 매수를 잡는 거예요. 정말 쉬워요, 시청자분들. 저는 정말, 전문가를 하기 전에도 매매를 했지만, 저는 가장 잘한 게 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한 게, 정말 열심히 버텨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저는 주식이 참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는 있어요. 왜? 주식이 돈이 벌려야 재밌지 돈이 안 벌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가격대 5,000원 못 올라갔으니까 눌림목은 4,000원 매수지. 그럼 4,000원 매수 한번 해보자. 중간에 매도가가 4,500원인데 매물대 저항받고 있네. 그럼 얘는 매도를 해야지. 되게 쉬운 논리예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요. 제가 솔직히 자화자찬을 좀 했어요. 제 칭찬을 좀 했어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방송 듣기 어렵다고. 진짜 이렇게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고요. 근데 어떤 방송을 보면은 나 잘났네 하는 전문가 정말 많아요. 재무제표를 이거 까보고요. 이건 유보율이 어떻고요. 저떻고요. 부채 비율이 감소가 됐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나 방송을 나가서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근데 이런 매매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매매 방법들은요.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시고 가장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날 캡처를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들이 약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얘는 주가는 날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기한 건 여기 눌림목 매수가가 4,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양기비만의 특화된 매매 방법이라는 거.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이 전의 흐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갑니다. 왜?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매물대 추격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가격대 눌림에서 한번 매수를 기다리면 돼요. 최적의 최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격 이용.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며칠 전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S&T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걔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에이스테크, S&T가 아니라 에이스테크요. 근데 걔가 ROE가 안 좋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요. 얘는 갈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근데 뭐든지 시장은 차트로 의해서 움직이고 차트로 매도를 해줘요. 차트가 다 돈이니까. 근데 재무제표 얘기를 해요. 이거 실적도 안 좋은데요. 이거 들어가도 돼요?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을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단은 매물대만 먼저 활용을 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물리지 않게 내가 추격을 굳이나 이런 매물대에서 걸려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윌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도 정책주잖아요. 이 종목 물리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물리는 단가들이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가격대. 왜일까요? 한참 정책주의 흐름들이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때. 그래서 누가 이거를 윌비스를 매수를 해서 일자리 정책주래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는 1월달 어땠어요? 응? 왜 올라갔을까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그러면은 다른 후보의 예비 후보였지 그때는 이제 대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예비 후보의 주가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1월달. 1월달에 반기문 주주 다 박살났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다 가요. 왜? 이게 누가 이제 깨지면 누구는 한 놈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또 생각을 못했던 게 이거 이제 대박 날 것 같아 내가 매수해서. 그랬더니 쭉 미끄러지죠. 시장에서는 항상 추가로 더 올라가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오버슈팅을 보시면 추가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여기 매물대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를 저는 권해드려요. 언제까지 여기 머리 꼭대기까지 다 먹어요. 그렇게 못해요. 어느 정도 가볍게 먹고 나올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비스 같은 경우는 얘는 더 빠졌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을 때가 3,000원대였으니까 지금 2,000원 후반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위에 매물대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왜?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오길 바라고.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한다. 근데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한 게 사람 심리가 본전 심리가 아닌 보상 심리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 물량들을 이렇게 쌓아놓다가 얘네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은 매도를 다시 취소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또 물려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에서는 꼭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이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액결제 시스템, 소액결제 관련주, 그리고 지금 인터넷 뱅킹, 그 K뱅크, 뭐 카카오뱅크,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또 트렌드의 역할을 해주는 종목. 그래서 이 다날도 마찬가지. 이게 수혜를 또 받았고.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쭉쭉쭉쭉 가서 지금 현재는 6,5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고가에서 이렇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다시 한번 갔다가 올라가면은 뚫어주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얘는 6,000 이상대까지 가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정리를 딱 하나로 해드릴 거예요. 매물대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자. 매물대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자. 딱 이렇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 정말 쉽고요. 시청자분들. 주식은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쉽게 접근을 하는 이 주식, 그리고 정말 쉽게 돈 버는 이 주식. 그거는 딱 하나 시청자분들께서 딱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내가 매물대로 할지 아니면은 양기비가 지난번에 알려준 가격 이론으로 할지,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내 입맛에 맞게끔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가장 쉽게 접근을 우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4강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 5강도 주식 정말 쉽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